산업안전 지도사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이 아닌 국가 전문 자격 시험입니다.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 등도 이 전문 자격 시험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전문 자격 시험 중에 3차, 즉 면접을 보는 종목이 그리 많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노무사가 있고요. 그 다음 변리사가 있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등이 있는데 이 노무사는 3차 면접은 21년을 제외하면 100% 합격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변리사도 1,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이 3차는 의례적으로 대다수가 합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사는요, 3차 시험이 이 면접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3차 합격률이요, 70%대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즉, 10명 중에 7명은 무조건 붙여졌다는 건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면접 합격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최근 5년간 이 면접 합격률이 40%대로 굉장히 타이트해졌고요. 23년은 30%대. 24년, 그러니까 작년은요, 무려 28%대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때 2차인 논술형 시험 합격률보다 3차 이 면접 합격률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네. 그럼 올해 15회차 면접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요. 한국산업안전보건 지도사 협회 주관으로 지도사 지위 향상 발전을 위한 이 국회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당시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인력공단, 국회의원인 환노위원장도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토론 주제가요,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이 지위와 역량 강화였는데, 이 내용 중에 지도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영역 결과로 이 응시 자격, 이것을 기준하는 개편, 그리고 지도사에 관련된 법령, 이걸 정비하겠다. 또 필기, 그러니까 1차, 2차, 이 3차의 과목의 적합성과 난이도 검토 등에 관한 이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 특성상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안전 전문가를 배출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이 비경력자들이 법조문만 달달달 암기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더라. 또 그들이 실제 이 배출된 일부 20대 지도사들이 현장에 가서 기술 지도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유로 여러 개선안들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당장의 지도사 법을 만든다든가 또는 이 응시 자격 기준을 개편한다는 것은 법을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쉽게 개편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 바로 작년에 지도사 면접을 이렇게 대면 면접, 그러니까 기존의 블라인드에서 대면 면접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작년 24년도에 정말 기습적으로 이 면접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병풍 앞에서 목소리로만 정답을 외치던 이런 블라인드 방식에서 면접관 3명을 직접 마주하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면접관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면으로 바뀌면서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어요. 기존에 이렇게 캐주얼 차림에 이 편하게 보던 면접이 이젠 정장도 이렇게 챙겨 입어야 하고, 그리고 면접관 3명 앞에서 자세나 눈빛, 말투 하나하나까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도사 면접이 어려운 게요. 질문 수가 너무 적어요. 이 방대한 학습량 대비 질문 수가 꼴랑 3문제. 예. 많으면 뭐 일부 수험생에겐 한 5문제 묻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통상 대부분 3문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면접관 3명으로부터 한 문제씩 답변하면 되는데 한 문제를 통으로 놓치게 되면 33.3%가 날아가니까 합격을 뭐 장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킬러 문항. 작년 면접이 단순히 대면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문제 난이도도 좀 상향되었어요. 과거에 법, 기준규칙 위주로 구성된 문제들이 작년부터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고시, 네, 그 다음 지침, 또 기술적 문제의 꼬리 질문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계 분야에서 작년에 이 벌목, 예, 나무 작업 있죠? 예, 이 벌목 표준 안전 이 지침과 또 공작기계 안전 기준의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거든요, 고시. 또 기계안전 기술사 면접에서도 잘 안 물어보는 기계적 시험법의 일부 내용 중에 이 쇼어 경도 측정법이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물었어요. 그리고 용접 작업할 때 용접 변형의 교정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기계공학 쪽 내용들이 다수 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1, 2차 출제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3차 면접에서는 또 출제가 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면접관이 장황하게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실에 가면 여러 사고 사례집이 있어요. 그중에 프레스 내부에서 작업자가 수리 작업 중에 금형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이렇게 물어요. 네. 뭐 기술사이거나 안전 경험이 있던 분들은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비전공자들에게 이런 문제는 당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면접 평태가 이런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면접은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운 좋으면 내가 들어가는 타임에 기본적인 법령 위주의 문제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린 기계공학 문제를 뭐 덜컥 묻거나 아니면 꼬리 질문까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변수를 장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또 많은 범위를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올해 면접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1차는 눈으로 답을 찾는 시험이고요. 2차는 손으로 답을 쓰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3차는요. 입으로 답을 말하는 시험이에요. 면접은 말하는 시험이니까 말하는 연습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기술사 면접과는 달리 이 지도사 면접은 답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법령 등은 가급적 동일하게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출제되는 경향성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이 범위를 조금씩 넓히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 난이도가 향상되었다는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작년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기존 면접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뇌 문제가 출제되고 그중 법령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기술적 이론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3차 면접 문제는 인력공단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기계안전은 매년 수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출제 문제나 대응 방식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기출문제 유형에서 파생되는 예상 문제를 면접 교재에 담아두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으로 기재해 두었고 기출인지 예상인지를 구분해 두었고요. 그리고 근거나 또 암기법 그리고 학습 팁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거든요. 작년까지 많은 합격자를 배출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시험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도 부단히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사 시험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포기하지 않고 응시하다 보면 반드시 내 차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자신감입니다. 솔직히 면접관도 여러분보다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학습했고 더 노력해 왔기 때문에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게 면접에 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 관련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컨텐츠에서 담아둘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